2009년 한 해는 이 땅의 노동자, 서민에겐 견디기 힘든 시련의 연속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빌미삼아 노동자와 서민의 아픔은 뒤로 한 채 친재벌, 친부자 정책을 더욱 노골화했다. 금융노동자 또한 임금 반납과 삭감, 그리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 등 힘겨운 2009년이었다. 금융노조는 2009년 정기 전국 대의원 대회를 개최해 금융산업의 정책적 대안 제시, 금융지주회사법 등 친재벌 3대 금융악법 저지 등을 중점 사업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조합원의 고용 안정을 지켜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결사항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강행했으며 임금 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퇴직 종용 등 정부와 자본은 금융노동자 때려잡기를 노골화했다. 금융노조 전체 상임간부 일동은 정부와 자본의 총공세에 맞서 금융산업을 지켜내고 금융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으며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언론 광고와 서명운동 등을 통해 금산분리 완화가 초래할 위험성을 홍보했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 및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을 상대로 정책 요구서를 전달했으며 민주당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MB 금융악법 법안 폐기를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및 대외 협력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본조 및 산하지부 상임 간부들 중심으로 친재벌 금융정책 입법 저지 투쟁에 나섰다.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이 금융악법 반드시 우리 막아내야 합니다. 6월 24일엔 같은 장소에서 전체 상임 간부는 물론 지부 중앙위원까지 참석한 가운데 MB 금융악법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7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한 채 미디어 3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일괄 상정해 날치기 통과시키는 폭거를 자행했다.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진 이날 국회 표결은 원천 무효로서 금융노조는 법안의 완전 폐기를 요구했으며 이후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투쟁을 전개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가 실물 경제로 확산되면서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 한편 부자 정책으로 일관했던 정부는 막대한 재정 적자와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공기업 마녀 사냥에 나섰다. 금융노조는 4월 1일 국책금융기관 비상대책위원회를 전격 발족하고 정부의 초헌법적인 공기업 정원 감축과 대졸 초임 삭감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갔다. 한국노총 및 산하 공공부문 노조와의 연대 움직임도 가시화됐다. 4월 27일 또한 한국노총과 소속 공공부문 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정부의 일방적 공기업 정책 분쇄를 위한 연대 투쟁을 선포하는 한편 한나라당과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부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교섭과 함께 장외 투쟁도 배치됐다. 금융노조를 비롯해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7월 6일 기자회견에서 공동투쟁본부 발족을 선포했으며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7월 9일 장대비 속에서 공공부문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해 정부의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7월 20일에는 2만 5천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의 마녀 사냥식 노조 말살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이러한 교섭과 투쟁을 병행한 결과 8월 14일 한국노총과 한나라당은 공공기관 선진화와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금융공기업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자율교섭을 침해하고 단체 협약 계약을 획책하고 있다. 2009년 금융노사는 경제 위기로 신음하는 국민과 고통을 함께하기로 하고 임금 동결과 연차 휴가 사용을 통한 수당을 재원으로 하여 신규 인력을 더 채용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3월 18일 합의문 서명을 위해 열린 산별중앙교섭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사주를 받은 국채금융기관장들의 반대로 물거품이 됐다. 특히 신동규 은행연합 회장은 노사자율에 기초한 협상의 기본을 망각하고 정부 눈치만 살피다가 10년간 이어져 온 금융산별 임금교섭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금융노조는 정부의 불법적 개입과 사용자 측의 부안외동으로 산별중앙교섭을 파탄으로 내몬 정부와 사용자 규탄을 위한 전 지부 동시 천막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저지와 자율교섭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여는 등 산별중앙교섭 개최를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의 공세에 밀려 개별지부 노사 간 합의가 이어지면서 산별중앙교섭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오점을 남겼다.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경제위기 등 대내외적인 시련 속에서도 금융노조는 금융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금융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왔다. 경년으로 열리는 금융인문화제가 13회째를 맞이했다. 2009년 금융인문화제는 문학부문, 사진부문, 회화부문, 서예부문, 공예부문에 총 295편의 작품이 접수돼 금융인문화제에 대한 금융노동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제9회 금융노동자 가족 거북이 마라톤 대회가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3천여 조합원 및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마라톤과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며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심장병 어린이 돕기 후원금 전달과 후원금 모금 행사를 병행하여 가족과 건강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됐다. 금융노조는 매년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찾아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2009년에는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희생당한 용산 참사 유가족에게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사회연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10월 터키은행 보험노조를 방문한 데 이어 11월에는 베트남은행노조 대표단이 금융노조를 방문하는 등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상호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 2002년 금융산별노조 강화와 핵심 간부 배출을 위해 새로운 노동운동의 지평을 열자라는 기치를 내걸고 시작한 금융노조 노동대학이 10기를 배출했다. 금융노조 노동대학은 이제 명실상부한 노동교육의 산실이자 중견간부 육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금융경제연구소는 지난해 조원희 연구소장 취임 이후 진보주의적 시각의 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기획위원회를 설립하고 총 11건의 연구과제와 9건의 간담회 개최, 3차례에 걸친 공동학술 세미나 및 포럼 개최, 국제 세미나 개최와 도서 발간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관련 학회와 시민단체의 연대를 증진하는 등 내외부적인 연구 인프라를 강화했다. 한국노총은 15만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하는 등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반대와 노조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쟁취를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했다. 금융노조 또한 10월 8일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11월 7일 전국 노동자 대회 참석, 총파업 찬반 투표 압도적 찬성 등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의 투쟁에 조직적 역량을 결집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교섭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전면 허용을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6자 대표회의를 주도하는 등
협상과 투쟁을 주도하면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이 과정에서 조직의 의사결정과 민주적 절차가 왜곡하여 안팎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금융노조는 향후 시행령 과정에서 금융노조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며 노동기본권과 산별노조를 사수해낼 것이다. 2009년 이 땅의 노동자와 서민은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했으며 노동기본권마저 말살당하는 시련의 연속이었다. 금융노동자 또한 임금 반납과 삭감 그리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고용 불안 속에 살아야 했다. 2010년 새해에도 MB정부와 자본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금융권 재편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노동운동 탄압과 금융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노조는 안으로는 산별체제를 강화하는 등 전열을 재정비하고 밖으로는 전체 노동사회진영과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이 난국을 정면 돌파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금융공공성을 강화하고 강제적 구조조정을 막아내어 금융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생존권을 사수해낼 것이다.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의 기로에 선 2010년 산별노조 강화와 전체 노동자의 단결 투쟁만이 천만 노동자가 모두 사는 길이다. 금융노동자여, 금융노조와 함께 다시 투쟁의 전선에 서자.